박미정은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몸은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깨어나 버렸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강진수가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베개는 2개를 놓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 또 이러고 있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불을 걷어찼다. 어차피 잠은 오지 않을 터였다. 침실 한쪽 구석, 진수의 옷이 걸린 옷걸이가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처럼 보였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다. 믹스커피 하나를 타서 마시는 동안에도 정막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미정은 컵을 설거지통에 놓고 작은 가방을 들었다. 수원 광교 버스 종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새벽 청소 일을 시작한 건 불면증 때문이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진수 생각만 났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소리, 마지막 병원에서 힘없이 손을 잡던 그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라리 몸을 움직이는 게 나았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에 외로움도 덜했다. 종점에 도착하자 벌써 불이 켜진 편의점이 보였다. 김도연이 손을 흔들었다. 미정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요. 도연아. 너도 일찍 출근했구나. 도연은 24세 편의점 점장으로 언제나 밝은 에너지로 새벽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아이였다. 미정에게는 고마운 존재였다. 언니,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새로 나온 거예요. 고마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미정은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종점 대합실로 향했다. 청소 도구를 꺼내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진수 없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견딜만 했다. 새벽 5시 종점 대합실을 청소하던 미정의 시선이 안내소 쪽으로 향했다. 어젯밤부터 새로 온 야간 직원이 있다고 도연이 말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윤태섭이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청소에 집중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워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걸레질을 하다가 실수로 물통을 발로 차버렸다.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바닥이 엉망이 되었다. 아, 이런. 당황한 미정이 허둥지둥 물을 닦고 있을 때였다. 괜찮으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가 다가와 있었다. 손에는 마른 걸레를 들고 있었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해서.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흔한 거죠. 태섭은 말없이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낯선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거의 다 끝났네요. 태섭은 젖은 걸레들을 모아 빨래터로 가져갔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진수도 저렇게 말없이 도와주곤 했었다. 일주일 후 미정은 무거운 쓰레기 봉투들을 끌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비틀거렸다. 봉투가 터지면서 쓰레기가 흩어졌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혼자서 치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다. 아유,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또다시 태섭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비닐봉지까지 준비해서 왔다. 자꾸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폐라니요. 저도 할 일 없이 있었는데 도리어 고맙죠. 둘은 조용히 쓰레기를 주웠다. 태섭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름이 뭐예요? 미정이 먼저 물었다. 윤태섭입니다. 부르기 편하게 그냥 태섭이라고 하세요. 저는 박미정이에요. 미정씨. 매일 새벽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미정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느낌이었다. 괜찮아요.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거든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묻지 않았다. 그 배려가 미정에게는 더욱 고마웠다. 다음 날부터 태섭은 미정이 일할 때마다 은근히 도움을 주었다. 무거운 걸 들어주거나 높은 곳을 닦아주거나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기도 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미정이 물었다. 그냥. 혼자 힘든 거 안 할까요? 태섭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미정은 알 것 같았다. 그도 혼자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7월 셋째 주 장마가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종점 지붕을 두드렸다. 미정은 우산을 털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평소보다 어두웠다.
정전인가 봐요. 태섭이 손전등을 켜며 다가왔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일은 어떻게 하죠? 오늘은 그냥 쉬세요. 비도 오고 어둡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혼자 있으면 진수 생각에 더 잠 못 이루게 뻔했다. 태섭은 미정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말없이 비상등을 켜고 의자를 나란히 놓았다. 그럼 잠깐 기다려보죠. 곧 올 거예요. 둘은 나란히 앉았다. 빗소리가 정적을 채웠다. 손전등 불빛이 만들어낸 작은 원 안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덥죠? 태섭이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했다. 바람이 미정의 목덜미를 스쳤다. 오랜만에 느끼는 다정한 손길이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그런가 봐요. 태섭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실은 그가 입을 열었다. 저도 혼자예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미정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슬픈 표정이 보였다.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늦게 퇴근해서 혼자 마트에 가다가 변을 당했죠. 만약 제가 함께 갔다면.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미정씨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우리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견디는 그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도 1년 반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암이었는데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너무 빨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밤이 무서웠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태섭이 조심스럽게 미정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거칠었다. 진수의 손과는 달랐지만 안정감이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간 일을 하는 것도 혼자 있기 싫어서죠. 낮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밤에는 너무 조용해서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미정이 작게 웃었다.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쓸쓸한 웃음이었다. 미정씨. 네. 괜찮다면 가끔 같이 있어도 될까요? 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혼자가 아닌 기분으로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진수에 대한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태섭의 손 온기가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갑자기 밝아진 대합실에서 둘은 손을 놓고 당황스럽게 일어났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가까워져 있었다. 8월 폭염이 절정에 달한 어느 새벽,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종점에 도착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집을 나선 것이었다. 어젯밤 꿈에서 진수가 나타나 물었다. 당신 누구랑 손잡고 있던 거야? 꿈속에서도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정씨 일찍 왔네요. 태섭이 안내소에서 나와 인사했다. 며칠째 서로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손을 잡았던 기억이 둘 다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더워요. 하지만 미정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복잡한 마음을 잊고 싶어서였다. 2층 화장실까지 걸레질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올 때였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오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미정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가빠왔다. 미정씨. 태섭이 달려왔다.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태섭은 미정을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 편의점으로 뛰어갔다. 이온 음료와 수건을 사왔다. 천천히 마시세요. 찬 음료가 목을 적시자 조금 나아졌다. 태섭은 젖은 수건으로 미정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었다. 시원한 수건의 감촉과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미정을 진정시켰다. 요즘 제대로 못 드시죠? 별로 입맛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죠.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미정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진수가 아팠을 때 자신이 이렇게 돌봐줬던 기억이 났다. 이번에는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 고마워요. 뭐려? 당연한 거죠. 그날 이후 태섭은 더욱 세심하게 미정을 챙겼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점심때가 되면 김밥을 사다 줬다. 미정이 거절하면 저도 혼자 먹기 심심하다며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섭의 친절이 고마우면서도 죄스러웠다. 집에 돌아가 진수의 사진을 보면 더욱 그랬다. 여보, 미안해.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사진 속 진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태섭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있는 아내 영정사진 앞에서 그는 혼잣말했다. 순이야,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너무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영정사진 속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태섭은 그 미소가 이해해준다는 뜻으로 느껴졌다. 다음날 새벽 미정과 태섭은 다시 종점에서 만났다. 서로의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오늘도 더워질 것 같네요. 네. 조심히 일해요. 둘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죄책감과 그리움, 외로움과 따뜻함이 복잡하게 얽힌 채로 9월이 되자 새벽 공기에 선선함이 돌기 시작했다. 미정은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종점으로 향했다. 요즘 들어 태섭과의 시간이 편안해졌다. 서로 말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외롭지 않았다. 미정씨. 태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정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태섭의 진지한 표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이런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태섭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미정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의지하며 지내자는 얘기예요. 각자 방은 따로 쓰고요. 태섭씨,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정씨도 그렇잖아요.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 서로 챙겨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면 안 될까요? 미정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 마음 한편으론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도 그런 걱정 있어요. 하지만 미정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의지하며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태섭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혼자 있기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태섭이 살던 작은 투룸에서 각자 방을 하나씩 썼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종점으로 출근했다. 태섭은 미정이 일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봐 주었고, 미정은 태섭의 야간 근무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줬다. 집에 돌아오면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먹었다. 태섭은 의외로 요리를 잘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의 설명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진수가 힘들어할 때 뭐든 해드리려 했었으니까.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다. 외로움이 사라졌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깨달았다. 태섭씨. 네. 우리 이상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태섭이 웃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요. 진수가, 아니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살라고요.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는 거구나. 태섭이 미정의 손을 잡았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네. 늦은 새벽에 피어나는 두 번째 봄이네요. 미정이 환하게 웃었다. 이제 새벽이 두렵지 않았다.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